안녕하세요. 아빠는 싱글TV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채비에 이어서 구독자분 한 분께서 밑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일요일 저녁에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이 밑밥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은 뭐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저만의 노하우를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밀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가는 데는, 저는 항상 아기를 한 8시 반쯤에 등교를 시켜주고, 낚시점에 가는 시간이 보통 9시, 뭐 10시 이 정도 돼서 낚시점에 가기 때문에, 물론 또 그 시간이 늦은 것도 있지만, 또그 도보 포인트를 가다 보니까 짐을 많이 들고 가는 뭐 한 번 정도는 많이 들고 갈 수 있는데 매번 갈 때 무겁게 짐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크릴 3개, 집어제 하나, 보리 5개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갑니다. 뭐 배합 방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낚시점에 있는 그 기계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릴 3개에 집어제 하나를 넣기 때문에 미끼 크릴이 그렇게 많이 녹아 있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녹아 있으면 집어제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밑밥이 빨리 이렇게 그 물렁물렁해지고 멀리 장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보리를 조금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2세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장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크릴 2개, 그러니까 크릴을 이제 2개씩 해서 크릴 4장에 집어제 2개, 보리 10개 이렇게 해서 한 반나절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꽉 눌러놔서 공기를 좀 빼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장타가 정말 잘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장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밑밥을 이렇게 배합 비율이 보통 이렇게 크릴 4장, 집어제 2개, 보리 뭐 8개에서 10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밥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렇게 먼저 그림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밑밥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 서 있다면 제가 낚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혼자 서서 낚시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던질 수도 없고 이렇게 던질 수도 없고 이분들도 대부분 보면 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인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뭐 물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낚시를 해서 뭐 요쯤 흘려서 걷고 또 저도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쯤 흘려서 걷고 이분도 이쯤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흘려서 걷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장 먼저 정한 다음에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물이 옆으로 갈 때는 또 이렇게 옆으로 갈 때 하고 물이 사선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대부분 포인트에 가보면 물이 또 쭉 뻗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밑밥을 주는 이런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 기준으로 저는 밑밥을 줄 때 겉조류보다는 속조류 위주로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스팅을 이렇게 했는데 찌를 여기 안착을 시켰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다가 밑밥을 주는 게 맞습니다. 찌 뒤에다가. 근데 앞물이 가고 있을 경우에는 원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찌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원줄이 당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은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찌들이 대부분 갯바위에서 할 때는 요렇게 갑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 빠를수록 찌보다 뒤에다가 밑밥을 많이 주게 되고 물이 느릴수록 찌에 가깝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으로 들어온다면 밑밥을 이만큼 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 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 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밑밥이 이렇게 동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찌가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입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에다가 밑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안착되고 조금 들어오고 원줄이 물에 쓸리면서 약간 벌어지면서 요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밑밥을 3분의 2 지점에 줘서 여기서 만나게끔, 여기서 만나서 입질을 받게끔, 뭐라 해야 되지? 전유동 낚시도 보면 밑밥을 주는 것보다 멀리 쳐서 이렇게 되는데, 반유동 낚시에서는, 그리고 갯바위에서는 앞쪽에 부딪히는 반전 조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물은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앞에 부딪히는 물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가장 쉬운 방법은, 조류가 느릴 때는 찌 가까이에다가 주고, 조류가 빠를 때는 찌보다 조금 멀리, 여기서 찌보다 좀 멀리 주는데, 보통 이게 옆으로 갈 때는 찌보다 조금 뒤쪽으로, 제가 서 있는 부분에서 멀리, 근데 앞에 물이 따로 가고 찌가 원줄이 이렇게 쭉 펴진 상태라면 찌보다 조금 멀리 주는 게 맞고, 이게 좌든 우든 가고 있으면 찌보다 가까운 쪽으로 밑밥을 주는 게, 왜냐하면 점점 끌어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되기 때문에 원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밑밥을 줄 때는 이제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또 조금 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그 반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안 갈 때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물이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앞물도 없고 옆으로 가는 조류도 없고, 그러면 밑밥을 줄 때 가장 핵심을 둬야 될 게, 물이 가다가 멈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물이 안 가는 날인지에 따라서 또 주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가 왼쪽으로 쭉 가다가 제가 밑밥을 여기에 줘서 여기에 쌓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는 찌 주변에다가 밑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예 물이 안 가는 조금씩이다, 그러면 밑밥을 줄 때는 찌 주변에 주고, 물이 안 가면 입질을 사실은 받기는 힘들거든요. 감성돔은 속조류가 살아나야 먹이 활동, 고기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미끼들이 있지만 먹이 활동 자체를 조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물이 멈췄을 때만 무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은 이게 고기들이 물이 서 있다가 물이 갈 때라든지 물이 가다가 멈출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성돔은 입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류 같은 경우는 뭐 쭉쭉쭉 밀고 갈 때마다 고기가 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고기를 한 마리, 여기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그 물이 끝날 때쯤 됐을 때 고기가 탁 뭅니다. 고기를 끌어올려 놓고 이쪽으로 캐스팅을 하면 물이 안 갑니다. 또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를 빼면 물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조류가 있는 포인트에서는 물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계속 하루 종일 가는 데는 캐스팅 해놓고 여기다가 밑밥 줘놓고 쭉 가다 보면, 뭐 수심이 7m면 밑밥이 깔아앉는 속도가 있으니까 뭐 조금씩 깔아앉다 보면, 보통 여기에서 이 거리를 쟀을 때 짧게는 7m에서 10m 안에 대부분 바닥에 밑밥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간다면 여기다 캐스팅하고 밑밥 주고 이쯤 가면 다 입질이 포인트가 여기가 형성이 되겠지요. 근데 갯바위 특성상 가보시면 물이 안으로도 밀려왔다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끝났다, 물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서 밑밥을 또 이쪽에 쌓이게끔 거리를 대충 계산을 합니다.
내 채비가 안착이 되고 여기서 밑밥을 뿌리면 보통 이 수심이 한 또 7m 기준으로 잡으면 1m, 2m, 3m, 4m 깔아앉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으로 계속 깔아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 쌓이게끔 낚시를 하면 밑밥도 한 곳에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물이 또 멈췄을 경우에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밑밥이 쌓여 있는 주변에 찌를 던져 넣으면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지겠죠. 밑밥을 한 곳에 모은다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서 있어서 만약에 아예 안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찌 주변에 밑밥을 줍니다. 주고, 그리고 한 많이는 말고 한 군데나 많이 하면 한 두 군데 정도 밑밥을 차례차례 모읍니다. 그리고 잡어가 없는 기준에서 여기서 한 5분 정도나 있었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 찔 한번 쭉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줄을 놓고 뒷줄을 조금 감으면 찌가 요쯤 딸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입질이 없다, 또 찌를 쭉 뽑아서 놓으면 이번엔 또 찌가 이쯤 오겠죠. 그럼 밑에 새우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입질을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밑밥을 꼭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물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한 두 군데, 많게는 세 군데 정도 밑밥을 쌓아서 이렇게 쭉 뽑아서 넣고 이게 우리 남의 말로 닦우는데 이렇게 쭉 해갖고 뒷줄 좀 세리 놓고,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 한 군데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 두 군데 세 군데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가 들어와 있다면 여기 한 군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미끼가 움직이면서, 우리 전주동 낚시가 바닥에 닿으면 뽑아 올리고 내리고 뽑아 올리고 내리고를 땡겨 오면서 하는 겁니다. 원리는 반유동이지만, 예, 그렇게 해서 밑밥을 주면 아무래도 입질 받는데 가장 좀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밑밥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다가 뿌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조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조류가 빠를 때 밑밥을 주는 기준은 찌가 물 위에 이렇게 서 있다면, 조류가 이쪽으로 대차게 가고 있다면 바늘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밥을 여기에 주면 이렇게 차츰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좀 쌓이겠죠. 바닥에 가면 더 이상 흘러가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찌 주변이나 조금 뒤에 다음번에도 또 캐스팅을 하니까 해서 뭐 이렇게 꼭 정확하게 여기 한 곳에만 아니고 뭐 요쯤 조금 사람이 던지다 보면 뭐 한 1, 2m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정도의 형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널찍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찌를 보고 물의 흐름을 보고 내 바늘이 여기쯤 있겠다 하면 바로 찌의 주변에 있겠다 싶으면 찌에 가깝게, 내 바늘이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주면 이미 밑밥 동조는 미끼가 선행을 하지만 밑밥이 동조가 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빠를 때는 찌 또 조금 앞에, 너무 더 빠를 때는 또 조금 더 앞에, 채비가 안착되는 순간 이미 바늘은 요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산을 좀 해서 하시는 게 그 밑밥하고 이렇게 동조를 시키는데 훨씬 더 쉬울 거고, 고기도 조금 더 마리수로 들어오는 게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밑밥을 줄 때는 가는 조류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찌보다 멀리, 가까이, 앞에, 뒤에, 그리고 조류의 빠름, 그리고 수심, 그리고 내 그 밑밥이 비중, 밑밥 비중, 새우하고 파우더, 보리, 그리고 이게 깔아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건 뭐 퍼적비지만은 깔아앉는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비중이 얼마나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니까 요 조류의 빠름, 수심, 그 다음에 밑밥의 비중, 내가 쓰고 있는 밑밥이 새우만 들어있는지 파우더하고, 아니면 보리가 들어있는지. 보리가 훨씬 더 멀리 떠내려갑니다. 보리는 생각 외로 좀 멀리 떠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밑밥을 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캐스팅한 찌에서 찌보다 앞에 줄 건지 뒤에 줄 건지 멀리 줄 건지 가까이 줄 건지를 적절하게 계산을 머릿속에.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조류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뭐 그림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속조류가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가 이렇게 서서 갑니다. 조류 방향이 이쪽이면 속조류가 빠르면 웅덩 웅덩. 그리고 수심이 7m 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맨사 매듭을 8m에 맸다. 근데 미끌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속조류는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뭐 이게 보통 수심이 7m 나오는데 내가 수심을 6.5m 두는데 미끌림이 걸린다. 그러면 속조류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섣버리니까 땅이 있어도 그 밑에 뭐 몰이라든지 이상한 게 조금씩 일이 있으면 거기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찌의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입질이라든지 밑걸림, 뭐 그리고 잡어 이런 거에 그 찌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예보상 아마 남해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서 바람도 터지고 또 내일부터는 예보상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